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 고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박박 긁어드리는 명품 유튜브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조회, 또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자, 많이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왜 이럴까? 물론 이제 제3자 변제안을 던졌을 때부터 시도했을 때부터 지지율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은 또 있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69시간제, 그 외에 뭐 좀 악재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 헌법재판소도 이 판결 따지고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또 한동훈 장관이 좀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도 연출되고 있기도 하고. 자, 갤럽 조사를 보면은 또 1%포인트 오르기도 했고, 또 어떤 조사는 조금 더 내려가기도 했고, 또 내려가는 이 좀 경사도가 완만해지기도 하고, 또 가파르게 내려가던 지지율이 조금 더 완만하게 또 횡보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자, 어떻게 분석할 거예요? 내려갈 만큼 지지율은 다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난주 주초에 나온 것들은 뭐 조금 떨어지는 추세가 이어진 것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주중 후반에 나온 것들은 뭐 아주 미세하나마 이 반등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네. 이제 한 달 동안 이어졌던 하락세가 멈췄다. 네. 반등했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둔다기보다는 하락세가 멈췄다라고 하는 면에는 RSC 조사에서도 1%포인트 올랐고, 예. 갤럽 조사에서도 1%포인트 올랐어요. 예. 뭐 그러면은 일단 하락세는 멈췄다. 뭐 30%대 중후반에서 예. 하락세는 멈췄다라고 데이터상으로 보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락세가 멈췄다. 결과적으로 외부 변수는 그래도 대통령 지지층들이 좀 방어하는 저지선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갤럽 조사로는 국민의힘 지지율과 동률입니다. 연동돼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비슷하게 간다고 봐야겠죠. 네. 비슷하게 뭐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도 뭐 더 이상 안 떨어졌어요. 갤럽 조사에서. 예. 뭐 그거 보면 뭐 이제 30%대 중반에서 예. 지금 이제 보수층들은 뭉쳐 있다. 예. 이렇게 지금 보여요. 자, 그런데 홍 기자님, 궁금한 건 총선이 한 1년여 남아있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이거든요. 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알 수도 없을 것이고, 그 재판 결과가 또 총선에 국민의힘에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유리하게 작동한다고만 또 확신할 수만도 없는 사안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언제 반전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10개월 좀 지나 11개월 차이 네. 됐는데 앞으로 총선 1년 남았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1년도 안 된 기간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네. 뭐 다시 또 반등했다. 앞으로 1년 남은 시기에 뭐가 있을지는 예.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안 맞는 얘기 같고, 예. 뭐 1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뭐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뭐 그거는 다만 이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오를지. 예, 뭐 예. 이제 이런 부분.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얘기할 수. 예. 근데 이제 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던 계기를 보면, 예. 계기를 보면은 이제 어떤 법과 원칙에 따른 어떤 이제 특히 이제 노조 네. 부문, 뭐 이 부분에 대한 대응, 그 부분이 이제 작년 연말에 적극적으로 할 때 오르는데 이제 기여를 했죠. 예. 기여를 했는데 떨어질 때는 사실 뭐 한일 관계도 영향을 줬지만, 예. 69시간제 같은 어떤 민생 부분이 그렇죠. 네. 이제 영향을 줬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분석을 해봐야죠. 예.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 민생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그렇죠. 이제 그 지지율이 이제 다시 반등할지, 예. 오를지, 그 부분은 이미 이제 그 전례가 있으니까 예. 분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지금까지는 뭐 모든 정책이 뭐 다 그렇다고 얘기하기 네.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제 전반적인 그 현상을 보면 예. 약간 그
발표한 이후에 수습하는 모습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난방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예. 난방비 겨울에 난방 많이 틀어서 이 올라갈 거는 다 예상했는데. 다 알고, 그리고 유럽 같은 네. 경우나 뭐 이제 대비했는데. 뭐 유럽이 대비했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네, 대비했다고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1년 전부터 예. 뭡니까 난방비가 문제가 생길 거는 뭐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독일은 땔감을 뭐 준비했다고. 다 알고 네. 있었는데 추워지고 이 곧이서 날라온 예. 다음에야 대응합니다. 이건 뭐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사후약 방문. 네. 그리고 이제 임기 초반에도 초등학생 5살 입학하는 것도 예. 던져놓고 그 다음에야 뭐 공청회를 열겠다 뭐 얘기하겠다 그러다가 예. 그 다음에 또 장관마저 갈아치웠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69시간제도 마찬가지로 예. 69시간제에 대해서 뭐 MZ세대가 좋아할 것이다. 네. 뭐 우리나라 이제 이 직장 근로인들이 일 더 하고 싶은 분들을 더 하고 나중에 몰아서 쉬고 예. 뭐 그만큼 또 수당을 더 많이 받고 좋아할 예. 것이다라고 웃음이 나오네요. 네. 생각을 하고서는 아마 자신만만하게 예. 얘기를 했을 텐데 심지어는 노동계 출신인 고용노동부 장관도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아쉽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뭐냐면 어쨌든 어떤 그런 민생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할 예. 때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뭐 20 몇 분 동안 생중계로 23분입니다. 네.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론조사 심지어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예. 표현까지 FJ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제대로 들어보겠다 그러는데 앞으로는 예. 이미 근데 한간에는 다 진행이 돼서 보고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아니 뭐 직후에 했겠죠. 아니 이미 보고가 다 됐답니다. 이미. 아니 뭐 발표하기 전에 네네네. 발표하기 전에 그렇게 이미 다 보고했는데 내부에서 보고가 됐답니다. 예. 발표하기 전에 안 좋은 민심을 보고했는데 그냥 예. 발표했다고요? 예. 그래서 왜? 다들 그걸 제가 알 수가 없죠. 뭐 네. 저는 예. 그거에 대해서는 대통령한테 보고했는지 아니면 장관한테 보고했는지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게 전달이 안 된 것도 참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예. 그러니까 이제 민심을 제대로 보고, 네. 그리고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정책을 내야 예. 공감대가 그게 결국 소통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몰랐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몰랐으니까? 아니, 저는 그 얘기는 뭐 못 네. 들어봤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했다? 예. 고용노동부에도 노동시간 관련해서 보고가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러면은 이제 지지율이 이것 때문에 하락할 것도 알고 있었나 봐. 예.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해는 가요. 뭐냐면 예. 지지율이 하락하더라도 하락하더라도 이건 하겠다라는 하자. 의지가 있었으면 예.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왜 자꾸 사과를 했죠? 그리고 왜 자꾸 69시간을 60시간으로 내렸다가 답답합니다. 뭐 했다가 왜 자꾸 예. 혼란을 줬죠? 그거는 자, 저는 질문을 좀 좁혀보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20대들이 또 20대 남자, 또 30대 남자들 지지를 얻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길 수 있었는데, 자, MZ세대 이야기하는데, MZ세대의 마음을 그래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또 뭘까요? 그 당시에 네. MZ세대가 지금의 여건으로 마음이 예. 돌아서 가장 큰 계기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MZ세대가요? 네. 뭐였어요? 어떤 선거부터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심의위에. 아니, 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네. 가상화폐나 뭐 남녀 하키 단일팀 뭐 그쪽이었나요? LH 사건이 터졌어요. LH 사건이 터지면서 그 이후에 한 서너 달 뒤에 보궐선거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압도적으로 20대 MZ세대가 오세훈 시장과 박현진 시장을 밀어줬어요. 예. 결정적인 계기는 LH 사건이었어요. LH 사건에서 보면은 부동산 값은 오를 대로 올랐는데 LH 직원들이 거기서 이제 비리와 비리 부정부패가 있었죠. 그럼 네. 공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예. 부동산 문제에 이제 화가 난 부분에 이제 기름에 불을 얹은 거죠. 예. 결국 부동산 문제라는 것도 민생 문제예요. 민생 문제에 MZ 세대가 화가 나 있었고 거기에 불공정의 문제가 이제 결합이 된 거죠. 아하.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예. 69시간제도 민생의 문제인데 네. 이거가 과연 공정하게 이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예. 생기니까 이렇게 된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MZ세대가 어떻게 하면 될까? 예. 그거는 사실 벌써 멀지 않은 과거에 다 알고 있는 사안이에요. 알고 있는 사안이 이거 그냥 막연하게 MZ세대한테 예. 예를 들어서 무슨 저기 남녀 간의 문제, 여가부 예. 문제, 여가부 이런 폐지. 걸로 MZ세대가 특히 예. 이대남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보 같은 거예요. 아직 여가부 폐지도 안 됐죠? 아니, 네. 근데 어쨌든, 예. 남녀 갈등을 부추겨서, 네. 이대남을 끌어와서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거는 바보 같은 분석과 바보 같은 전략이에요. 예. 이건 분명히 민생과 불공정의 문제에 MZ세대가 분노를 해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 문재인 정부 들었을 때는 철저하게 이제 예. 지지를 해줬던 분들이 이렇게 돌아선 거예요. 근데 지금 그쪽에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그럼 왜 빠지는지도 똑같이 민생과 불공정의 문제예요. 하하. 그거는 사실은 별반 어려운 분석과 예. 이제 전략이 아니란 말이죠. 네네. 네. 자, 우리 유튜브만 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텐데 하는 답답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네. 최근에 그래도 조금 이제 반전의 계기가 있는 게 이제 서해의 날. 예. 서해의 날에 윤 대통령이 가서 서해 영웅 그렇습니다. 50명의 네.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울컥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역대 대통령 그랬던 적이 없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 별로 참석도 잘 안 했고. 예. 근데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이 보수층의 마음을 좀 껴안았다. 지금처럼 지지율이 이제 네. 떨어졌을 때는 일단 예. 보수층부터 잡는 게 중요하죠. 자기 지지층을 결집해야 되죠. 지지층부터 네. 결집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게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일 문제랑 관련해서도 예. 거기서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북한에 우리 그 젊은 영웅들을 예. 지금 북한에 사과하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거의 100년 전 얘기 자꾸 꺼낸단 말이죠. 100년 예. 전에 했던 일본의 사과인데 물론 일본도 사과를 받아야 되지만 예. 북한도 사과를 받아야 되죠. 그럼요. 예. 그렇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수층의 민심이 정확하기 때문에 좀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도층도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대통령의 근데- 또 행보가 이 서해 서해 영웅들 영웅들과 관련된 조국 수호 예. 이게 또 상당히 안보 애국심을 또 고취시킬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날 그 민주당 지도부는 아무도 참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재명 대표와 비롯해서 국방위 간사하시는 분만 이제 김정은 예. 의원만 참석하고 아무도 참석 안 하고 울산 가서 이제 최고위원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아니 뭐 초대를 안 했을 리는 없을 것 안 했을 리는 같은데요. 없고. 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리 정해진 그 일정이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가 없었다라고 아하. 얘기했는데 서해 수호의 날은 3월 넷째 주 금요일로 10년 전부터 정해진 날이에요. 그래도 10년 전부터 맨날 똑같은 날 하는데 네. 이거 울산 최고위원회 언제 정해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치기 싫다. 뭐 이런- 아니 그게 아니라 북한과 관련된 쪽에서는 별반 이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예.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좀 감점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예. 아니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도 부담이 되겠네요. 이번에 이 서울 상공에 실험을 했다 그러죠. 서울 상공에서 예. 이거 터트리면 어떻게 되고 이제 북한에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이 논평 하나 안 나왔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좀 약간 균형감이 깨지지 않았나. 논평은 홍준표 시장이 논평을 했더라고요. 요즘 논평을 많이 하던데 다 죽어요 그랬던데 좀 아십니까 홍준표 시장은? 몰라요. 네. 단호하게 모신다 그러니까. 네. 자, 홍준표 시장은 모르는 홍영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